안녕하세요. 서백기TV 선아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G7 초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G7은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라고 불리며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로 이루어진 국가 합의체입니다. 여기에 단일 국가는 아니지만 유럽연합회 이사회 의장과 유럽위원회 위원장도 참가해 실제 참가 인원은 9명이죠. 2020년 6월 언론은 G7에 우리나라와 인도, 호주, 브라질이 초청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7의 낡은 체제로는 현재 국가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G7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죠.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두고 세계 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인 G7에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상회담 참석이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도 부연했죠. 기존의 G7 참가국들을 살펴보면 분명 뛰어났던 국가들이지만 당장 상승세인지 하향세인지 애매한 국가들도 분명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패권 경쟁 중인 미국 입장에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적극적인 미국과 달리 일본 외무성에서는 갑작스럽게 4개국을 늘리는 건 무리라며 참가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초를 쳤습니다. 우선은 임시 멤버 형태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말했죠. 한일 양국 간의 문제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보다는 실리를 따라가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일본인들은 한국의 G7 참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포위가 목적이다. 다들 분해서인지 필사적으로 진실은 다르다고 외치고 있다. 작업 환경에서는 골칫덩이 하나 있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다. 미움받는 역할이 필요한 거야. 중국이 화낼 것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국의 뜻에 반대한 적 없었으니까. G7의 일정에 맞춰서 시진핑이 방한하면 재밌을 것 같다. G7은 선진국 모임인데 미개한 삼류 국가를 섞으면 가치가 없어진다. 중국인지 미국인지 사상 검증을 해본 것 뿐이다. 선진 7개국 정상회의인데 후진국을 넣으면 어쩌자는 거야. 한번 넣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주의하는 게 좋다. 9월 이전에 처리하겠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G7에 한국을 초대하는 건 문제 없지만 G7에 넣는다는 건 아니겠지. 그냥 초대일 뿐이지. 반대가 있으면 참가할 수 없는데 일본이 참여를 인정할 리가 없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걸로 착각하는 게 기분 나쁘다. 영향력 있는 한국의 초대는 일본 입장에선 재미없는 일이다. 마침내 미국이 움직였다. 일본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세계는 한국을 초대한 것이다.